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훈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모델 쉐보레 더 뉴 스파크입니다. 네, 더 뉴 스파크는 5세대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이죠. 스파크의 역사는 티코부터 시작됩니다. 그만큼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네, 일시적으로 번뜩이는 그 불꽃을 의미하는 이 스파크. 2022년쯤 되면 단종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세대 더 뉴 스파크가 어쩌면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스파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때까지 모닝과 불꽃 같은 경쟁을 치르게 될 텐데, 어떤 상품성으로 뜨거운 경쟁을 치룰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제가 스파크의 경쟁 모델인 기아 모닝의 차주인데요. 참 오늘 사심을 빼고 정말 이성적인 시선으로 오늘 한번 스파크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가 갖는 혜택도 정말 많죠. 가장 마음에 드는 혜택은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반값인 거, 50%가 감면되는 거, 그거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세가 cc당 80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낸 걸 한번 살펴보니까 98,000 몇백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중형 세단 타시는 분들은 24만 원 정도가 나오시는 거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금액이죠. 그리고 유류세도 12만 원이 환급이 됩니다. 경차에 한해서. 그리고 또 공영 주차장도 할인이 되고요. 정말 많은 혜택들을 얻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혜택들이 좀 소형차까지도 넓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터리언 촬영 또 조경이 정말 아름다운 펠리시아 카페 앞에서 진행합니다. 여름에 녹음이 우거진 이 펠리시아 카페, 여름에 봐도 예쁘네요. 네, 지난번 신차 발표회장에서 외관 디자인 살짝 살펴보긴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차 높이 규격은 2m인 건데 지금 모닝도 그렇고 스파크도 그렇고 1.5m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보다 실내 공간이 정말 훨씬 넓은 그 레이만 봐도 1.7m거든요. 그러니까 2m까지 안 가도 실내 공간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실외 디자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커 보이려고, 경차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더 커 보이려고 노력한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앞쪽만 봐도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쪽이 더 뾰족해졌죠? 지난 세대 모델보다. 이 크롬 라인들이 정확히 이게 딱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작은 차처럼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 크롬 라인이 두께가 조금씩 얇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차가 더 넓어 보이고 뭔가 더 부드러운 인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지금 크롬 라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예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저도 신차 발표회장에서, 그러니까 실내에서 봤을 때는 좀 당황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실제로 도로에서 다니는 걸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잘 이어져 가지고 눈에 많이 띄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주간주행등은 LED 라인이 들어갔습니다. 주간주행등이 아래로 내려왔었죠. 네, 그리고 모닝에 비해서 이 보닛이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죠. 그래서 모닝에 비해서 전면부 디자인이 좀 더 날렵해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부로 오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세 개의 캐릭터 라인이에요. 세 줄. 사실 모닝은 이렇게 강조되는 선들이 없어서 좀 클래식해 보이는데, 단정해 보이는데, 스파크 같은 경우는 뭔가 우락부락, 뭔가 막내지만 나도 달릴 줄 알아,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캐릭터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캐릭터 라인 덕분에 측면에서도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런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 디자인은 그렇게 특별할 건 없고요. 그리고 측면부의 특징은 또 2열로 진입하는 이 도어 문이 이쪽 위에 있다는 거죠. 뭔가 이쪽만 보면 해치백 모델들이 좀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 쪽으로 오면 사실 얼핏 보면 모닝이랑도 좀 비슷해요. 왜냐면 여기 리어 램프가 디귿자로 좀 꺾여져 있는 이 형상이 모닝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모닝에 비해서는 조금 더 커요, 램프 자체가. 그 안쪽에 이 램프 라인들이 굉장히 또 예리하네요. 와우. 네, 스파크는 총 9가지 외장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이핏이라는
또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외장 스타일도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디 컬러에 따라서 또 루프 색상도 결정할 수가 있고, 또 옆에 데칼 이런 예쁜 스티커들도 좀 붙일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스타일 룩이 또 나왔습니다. 트렁크는 모닝과 사실 딱 보기에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모닝은 이렇게 한 층이 더 분리가 돼 있어서 정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고, 스파크는 아예 통째로 이렇게 뻥 뚫어놔서 좀 큰 짐을 한 번에 넣기에도 좋죠. 뭐 물론 모닝도 그 선반을 떼면 큰 짐을 넣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2열을 접는 방식이 조금 어려워서 살짝 당황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 더 많은 짐을 넣을 수 있다면 그 방식도 그렇게 나쁜 방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운전하고 온 딱 길이만큼 해놓은 건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투박한 이 폰트예요. 사실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 이 계기판인데, 바늘침이 좀 많이 두꺼워서 좀 투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재도 좀 플라스틱 재질로 쓰여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랑은 많이 다르죠. 스티어링 휠 두께는 딱 좋습니다.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딱 운전하기 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다만 여기에 지금 스티어링 휠에 감겨져 있는 이 가죽 소재가 고급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고급스럽긴 한데 촉각으로 좀 전달되는 그런 감각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여기 송풍구 라인, 그리고 이 센터 패시아의 이쪽 공조장치 주변에 있는 바탕, 이쪽에 지금 다크 크롬이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송풍구 라인이 예쁘죠? 이 부분을 오렌지나 블루로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옵션을 추가해야겠죠? 그리고 이쪽에 지금 시트에도 회색으로 이렇게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림 색상에 따라서 바뀝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오렌지를 선택하면 여기도 오렌지가 되는 거겠죠? 네, 수납함은 꽤 기특하게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조수석 쪽에도 여기가 깊게 파여 있어서 뭐 핸드폰을 놓고 뭐 지갑을 놓고 이러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공간이 꽤 넓고 깊게 파여 있어요. 여기 위쪽에는 USB 단자도 있고 C타입 잭도 있고, 우와, C타입 잭도 있네요. 오, 그리고 옆에 시거 잭도 있고, 앞쪽에는 컵홀더가 2개가 있는데 사실 몸에 조금 멀어요. 이렇게 컵을 뭐 음료수를 마신다 하면 이거 마시고 이렇게 놓고 운전하면서 놀려면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더 봐야 되니까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어봉은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가 딱 감싸져 있는데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그리고 앞좌석에 열선 시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이 모니터는 사실 큰 건 아니지만 살짝 누워져 있어서 이렇게 해가 많이 비치는 곳에서도 잘 볼 수가 있고, 다만 터치 방식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잘 안 되는 건 아닌데 뭔가 손에 딱딱 감기는 맛이 없어서 괜히 한 번씩 더 쳐다보게 되고, 좀 편리하게 조작하기는 편한 것 같아요. 실내 온도는 이쪽에서도 설정할 수가 있고 아래쪽에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버튼으로도 선택할 수 있고 화면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상적인 게 에어컨 온도가 15도까지 내려가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시트는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텔레스코픽만 되죠. 네, 제 모닝 탄 것 같네요. 뒷좌석은 확실히 큰 차이가 없어요. 뭐 크기가 비슷하니까. 뭐 다만 축구만 딱 비교하면 모닝보다 스파크가 좀 더 짧긴 해요. 15mm 정도 짧죠. 그 15mm를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스파크도 발 공간은 좀 넓고, 네, 무릎 공간은 주먹에 하나가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닝보다 좋은 거는 지난번 신차 발표회장에서도 발견했던 부분인데, 시트 길이가 좀 더 길어요. 이 부분은 좀 부럽네요. 가죽 느낌은 하위 트림부터 인조 가죽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뭐 모닝이랑 비교해서 그렇게 빠지지는 않는 소재감인 것 같습니다. 머리 공간은 주먹이 하나가 넉넉하게 들어가죠. 여기 등받이 기울이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서 있지도 않고 많이 누워 있지도 않고 딱 적당한 각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컵홀더가 여기에 크게 하나 뚫려져 있네요. 네, 이 차에는 1.0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은 76마력, 최대 토크는 9.7을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닝은 같은 사이즈의 엔진이긴 한데 1마력이 높죠. 76마력. 경쟁 차종인 모닝과 비교해서 그렇게까지 뭐 떨어지는 스펙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엔진이라면 이 차급에 딱 맞는 엔진이겠죠. 물론 더 크면 더 재밌게 달릴 수 있기는 하겠지만요. 네, 창길 주행 시작하겠습니다. 와. 가장 첫 느낌으로 와닿는 건 스파크의 스티어링 무게가 좀 크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좀 무겁게 느껴져요. 굉장히 안정적인 무게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모닝 같은 경우 약간 여유로운 그런 감각을 보여주는데 그에 비해서 모닝에 비해서는 좀 무거운 그런 무게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승차감이 모닝보다 더 단단한 구석이 있어요. 산에서 가속할 때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조향 감각이 정말 좋아요. 이거 스티어링 휠의 무게가 가장 크게 와닿아요. 와, 모닝에 비해서는 좀 무게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무게고요. 속도가 좀 높아졌을 때 안정적으로 이렇게 조향을 해주는 그런 감각을 계속 느낄 수 있고요. 기아 모닝은 이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무게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기아 모닝도 꽤 민첩한 조향 감각을 보여주는데 그보다 더 스포티하네요. 그리고 확실히 산길, 그러니까 오르막길에서 가속할 때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올라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엔진의 한계죠. 엔진 소리 들리시나요? 엔진음이 굉장히 스포티하죠. 기아 모닝 차주로서 약간 질투가 나는 엔진 소리네요. 뭔가 힘겨워하는 소리라기보다 배기음을 내려고 약간 멋있는 배기 사운드를 들려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리막길에선 더 재밌겠는데요. 속도가 좀 더 붙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체도 그렇고 승차감이 좀 스포티해요. 저희가 자주 부드러움과 단단함의 중간을 가장 좋은 승차감이라고 하는데 스파크는 단단한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요. 모닝은 이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네요. 뭔가 쉐보레에게 당연히 기대하게 되는 그 좀 탄탄한 그 승차감을, 하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체, 이 승차감이랑 그 스티어링 휠 조향 감각을 보면 더 빨리 달리고 싶고 좀 더 강력한 엔진이 얹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들 정도로 느낌이 상당히 스포티합니다. 그래도 오르막길에서 아까 속도가 더디게 올라가긴 했지만 굉장히 꾸준하게 잘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타는 모닝은 약간 멈칫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약간 발돋움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변속되는 타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스파크는 지금 무단 변속기가 장착돼 있어서 그런 좀 지체 현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변속감이 없는 거를 재미없게 느끼시는, 그러니까 심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여기 들어간 C-TEC 변속기에는 나름대로 8단 수동 변속기의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변속 느낌은 제 차보다는 스파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럴 수가? 오디오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여기는 9개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Busted brandy in a diamond glass. Everything is made from dreams. Time is made from honey. 저음이랑 고음이 선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음은 꽤 깔끔하게 잘 들려서 뭐 대사가 많은 그런 오페라 곡 들어도, 뮤지컬 곡 그런 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Imagine now Wait, the 이런 거? family our brave knight left behind. Imagine their shock as news of the Master 좋다. of Madness reaches 갑자기 them. 확 좋아지는 They 오디오가 된 hurry 것 to the 같네요. neighborhood church. I'm only thinking of him. I'm only thinking of him. 네, 이제 산길에 이어서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오, 첫 느낌은 스포티하다. 그러니까 기아 모닝에 비해서 스포티한 감각이 이 스파크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승차감이 좀 더 단단하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 무게도 좀 더 묵직해서 아, 모닝보다는 조금 더 터프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파크 전 트림에서 18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면 시텍 변속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시텍 변속기는 무단 변속기예요. 그래서 진짜로 단이 있는 건 아니죠. 단이 있는 건 아닌데 자동 변속기, 일반 변속기가 뭔가 그 변속되는 느낌들을 좀 구현해내서 운전의 재미까지 조금 더했다고 합니다. 모닝에는 차단 장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좀 제가속을 할 때마다 좀 울컥거리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조금 지체 현상? 좀 기다려 한 다음에 이렇게 달려나가주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데, 지금 스파크를 운전하면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못 받았어요. 거의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단 변속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장점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 너무 밋밋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무단 변속기가 재미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변속감이 이게 없으니까, 크게 없으니까 재미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의 감각도 좀 채우기 위해서 지금 여기 무단 변속기에는 수동 8단 변속기 기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일반 변속기의 그런 감각들을 이 무단 변속기에서 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무단 변속기다 보니까 매끄러운 그런 가속감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는 신차 안전도 평가 1등급을 받은 차입니다. 신차 안전도 평가는 22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친 후에 점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등급을 매기는 그런 평가인데요. 경쟁 모델 기아 모닝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에 있어서 이미 검증된 차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모닝 차주로서 그 부분도 좀 부럽습니다. 네, 이 차에는 지금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도 마련되어 있어요. 사각지대 경보도 돼요. 그래서 여기 사이드미러에 옆에 차가 지나갈 때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전방 충돌 경고 장치도 있어요. 그 장치는 아까 제가 이렇게 주행하다가 조금 제동을 살짝 늦게 했더니 앞쪽에 여기 위에 여기 빨간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 홈이 파져 있길래 저기 뭐 하는 건가, 저기는 뭐 하는 곳인가 했더니 빨간 불이 이렇게 띄어져서 제동 빨리 해라 이렇게 경고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차에는 60km 미만에서 앞차와 이렇게 충돌할 위험이 감지되면 알아서 제동을 해주는, 브레이크를 딱 잡아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각지대 경보, 그리고 제동까지 해주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또 모닝에서는 볼 수 없는 또 안전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 좀 부럽네요. 이 부분도. 차선 이탈 경고도 있는데요. 그 시스템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발휘되는 것 같진 않아요. 언젠 되고 언젠 안 되고 좀 이런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선을 많이 밟거나 혹은 넘어갔을 때 약간 소리가 나는데 경고해주는 시점이 불명확해서 좀 뭐 언제 경고해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소극적인 경고 시스템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트 변속기에 또 맞물리는 기능이 스타트 앤 스탑 기능이에요. 근데 그 기능을 옆에 있는 버튼으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정차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뭐 빨간불이 켜져서 딱 이렇게 멈췄을 때 시동을 알아서 꺼주고, 그리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시동이 걸리는 그런 시스템이죠. 와, 그 기능을 경차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네요. 아무래도 연비 개선에도 조금 도움이 되겠죠. 스파크 복합 연비는 15km/h입니다. 모닝이랑 비슷하죠. 근데 제가 어제부터 서울 도심도 많이 돌아다니고 이 차로 또 고속도로도 좀 많이 다니고 또 산길 주행도 많이 했는데 또 테스트 해보겠다고 급가속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균 연비가 12.6,
방식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하나씩만 꼽아볼게요. 가장 스파크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 개인적으로 고소 안정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체도 굉장히 탄탄하고 또 스티어링 휠도 묵직하고 그리고 민첩해서 고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점은 모닝에 비해 다소 투박한 소재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모닝도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소재들이 쓰이지 않죠. 그리고 경차에게 그만큼의 소재도 바라지도 않고요. 그런데 여기 스티어링 휠을 계속 잡게 되는데 만지고 싶지 않은 소재예요. 그러니까 자꾸 차에서 내릴 때마다 빨리 손을 씻고 싶게 만드는 좀 그런 재질입니다. 좀 딱딱하기도 하고 좀 끈적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아무튼 느낌이 별로입니다. 쉐보레 딜러분들이 좀 이런 커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 터치 스크린이 정차 있는 상태에서 보면서 하기는 물론 편하지만 주행 중에 조금 간단하게 조작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커버도 그렇지만 여기 계기판에 띄어져 있는 이 폰트도 조금 아쉽고 좀 올드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바늘침도 너무 두껍고, 그러니까 저렴한 소재를 가지고 좀 시각적으로 좀 세련되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쓰인 소재만큼 시각적으로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가지고도 조금 잘 다듬으면 좀 고급스럽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 그렇지가 않아서 너무 날 것 그대로의 소재를 쓴 것 같은 느낌. 엔진 회전음이 그러니까 자칫하면 음색이 조금만 달랐으면 굉장히 힘든 소리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생각보다 잘 다듬어 놔서 뭔가 이거 스포티한 엔진 음인가? 엔진 사운드인가? 엔진 회전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꽤 멋있게 소리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칫 소리가 조금 더 얇거나 혹은 조금 높았거나 조금 가벼웠거나 했다면 되게 힘든 소리처럼 다가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쉐보레 스파크 이틀 동안 만나봤습니다. 물론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제가 스파크를 기억할 때 스파크는 아침 햇살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닝이랑 스파크가 지금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유일한 경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난하게 좀 실생활에서 이용하시는 차인데 그 무난한 매력이 또 매력이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하나 이렇게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고 특별히 좋은 것도 없고 그냥 무난하거든요. 그냥 그런 무난한 감각들이 경차의 또 매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스파크는 이름답게 스파크, 불꽃답게 좀 스포티한 그런 감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체도 그렇고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 달리고 싶게 만드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뜨는 햇살, 뭔가 무난한 그 시간에 떠오르는 뜨거움, 좀 이런 느낌을, 그런 장면을 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모닝 차주로서 고속 안정성은 좀 많이 부러워요. 사실 모닝도 고속 안정성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꽤 나름대로 늘 추월도 할 수 있는 차라고 막 지인들한테 좀 자랑도 하고 좀 그러기도 하는데, 스파크는 그 모닝보다 조금 더 고속에서 더 달릴 줄 아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모델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모터리언입니다.